안녕하십니까. IMJ 파이낸스의 애널리스트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디플레이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9월달 우리나라 이제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지금 기록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통계 작성이 아마 1965년인가요? 66년인가요?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한 50년 이 데이터를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발표한 겁니다. 물가가 마이너스다. 통계청에서 발표를 이제 하죠.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작성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고 조사하는 사람들도 놀랐을 거고 이 뉴스를 이제 처음 오늘 아침에 받아본 국민들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재료라고 봅니다. 이게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자칫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과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들이 없었던 건 아니죠. 꽤 있었는데 와 이거 진짜 현실화 되나? 이제 이렇게 좀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긴 해요. 공식적으로 물가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한번 이 내용을 오늘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뭘 지켜봐야 되고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디플레이션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그렇듯이 오늘도 물 한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우선은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적 정의와 현실적 정의를 제가 적어놨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있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냥 보기에 편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경제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물가가 하락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라는 포인트와 지속적으로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가를 우리가 계산하는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잖아요. 또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일부만 빠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이 가격이 빠졌다. 상추 가격이 빠졌다. 돼지고기 가격이 빠졌다. 몇 개 이렇게 빠질 수 있잖아요. 매달 조사할 때. 이렇게 각각의 어떤 일부 제품들이 좀 빠진 것 갖고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안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제품에서 전반적으로 빠져야지만 디플레이션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 전반적으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반적인 제품들이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현상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사례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제품들이 물가가 빠졌지만 잠깐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전반에 걸친 제품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때 디플레이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정의, 전반적으로와 지속적으로 이 두 개의 정의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지만 디플레이션 얘기를 할 수 있다. 단순히 오이 가격 빠졌다. 이거 하나만으로 디플레이션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현실적 정의가 중요합니다. 물가가 다 빠지고 있다. 알겠다. 근데 몇 개의 제품이 어느 정도 빠져야 물가가 하락해서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IMF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디플레이션은 2년 이상 물가가 하락이 지속될 때, 이제 기간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한두 달 이렇게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2년 이상 물가가 계속 내려가면 디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왜 지속적인 기간만 얘기해 주나요? 전반적으로 몇 개의 제품 이상이 물가가 빠져야지 디플레이션이냐? 보통 한 50% 내지는 70%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지속적으로는 2년 이상, 전반적으로는 조사하는 제품의 약 50% 내지는 70% 정도가 물가가 하락해야지만 디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지속적이냐?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물가는 이번 9월 달이 처음이니까요. 이제 한 달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 하락 지표는 전체 구성에서 한 30% 이하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가가 지금 빠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를 디플레이션으로 규정할 만한 정확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 수준에 따른 경제 상황을 잠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물가가 극단적으로 오르는 현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죠. 초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죠. 물가가 비이성적으로 급등하는 현상, 상상을 초월해서 오르는 나라들이 가끔 있죠. 뭐 저기 남미 쪽이라든가. 근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오르는 상황. 디스인플레이션은 이게 물가가 오르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정도로 물가 하락의 어떤 전조가 보이고 물가 상승이 굉장히 제한되고 약해지는 그런 상황.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내려가는 상황, 공황은 완전히 이제 밑으로 급락하는 상황.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어디냐? 이거 뭐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아까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지금 디플레이션의 정확한 상황은 아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요 디스인플레이션 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요 과도기, 요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좀 친절하게 그려드리면 한 요 정도에 와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요 정도 가 있는데 분위기는 원래 우리가 한 요 정도였잖아요. 요 정도였는데 좀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이 디플레이션이 왜 위험하냐면 공항까지도 갈 수 있어서 위험한 거예요. 네, 이렇게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현재 위치를 굳이 그려드린다면은 여기 셋 중에 하나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준인플레이션, 준 디플레이션, 네, 준 디플레이션. 아직 디플레이는 안 왔지만 준 디플레이션. 네, 그 다음에 세미 디플레이션,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디스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사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불안감이 지금 우리나라에 퍼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나온 데이터를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도 금융시장을 뭐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이런 숫자를 처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다. 이제 요즘에 통계청이 이렇게 좀 이쁘게 또 구성을 해주더라고요. 친절하게. 소비자 물가는 9월 달에, 이거 9월 자료입니다. 소비자 물가 9월 0.4% 하락했고, 뭐 생활 물가 지수는 어떻게 하락했고, 신선식품 지수, 신선식품 지수가 많이 하락했네요. 농산물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게 아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15.3%, 굉장히 급락한 거죠. 예. 그러니까 물가 하락에 지금 상당 부분 기여를 아마 이 농산물 쪽에서 지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졌나요, 최근에? 제가 아주 최근에는 좀 장을 안 봐봐가지고. 네. 공식적인 숫자를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요 파란 선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가가 어떻다고 얘기할 때는 요 전년 동월비를 얘기를 해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갑니다. 역사적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 9월 대비해서 지금 9월이 어떠냐 그걸 보는 게 요 파란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파란 선이 중요하다. 근데 이 파란 선이 요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죠. 마이너스 0.4가 나왔죠. 이 숫자가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65년인가 66년 이쯤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 조사를 이 소비자 물가지수 등락률 전년 동월 대비 등락률이 지지난달에 마이너스 0.04 사실은 원래는 마이너스를 처음 찍은 거는 8월달에 이미 찍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마이너스 0.4%인데 왜 공식적으로 첫 마이너스 물가를 이번 9월 숫자로 얘기를 하냐면요. 이 소비자 물가를 얘기할 때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마이너스는 맞지만 마이너스 0.04니까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8월이 맞지만 이걸 한 자릿수로 줄여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0.00이 되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빼고 0.00이 된 거예요. 그래서 8월 달 숫자는 0.0% 이렇게 나오고 9월 달 숫자는 마이너스 0.4%.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만 발표하기 때문에 8월 숫자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없었고 그냥 0%였다는 거죠. 그리고 9월 달이 처음으로 마이너스 0.4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찍혀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첫 공식적인 마이너스 물가라고 표현하는 걸 이번 9월 달에 처음으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통계청에서도 아마 조사를 하면서 좀 놀랬을 것 같고 우리가 뭐 설마 했지만 정말 마이너스 물가를 실물 지표로 보게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 코멘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물가 지표 자체를 발표하는 건 통계청인데, 통계청은 아시겠지만 이제 통계 조사만 주로 하는 거죠. 예, 뭐 의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데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과 물가 지표를 발표한 건 통계청이지만 실제로 코멘트를 내놓은 거는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한국은행 쪽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뭐라고 했느냐? 이번 9월 숫자가 마이너스를 나온 이유는 작년 9월에 물가가 2.1%로 엄청 높았다. 그러니까 기고 효과에 따라서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에 대한 기고 효과다. 기조 효과의 반대죠. 네. 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낮게 나오는 현상. 그런 영향이다. 아마 작년에는 농산물이 굉장히 좀 비쌌던 모양입니다. 근데 올해는 농산물이 좀 이렇게 올해 온화한 기상 여건. 올해 좀 비가 안 왔잖아요, 사실. 그죠? 올해 날씨들이 좋았다 보니까 농산물 아마 좀 풍작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황이.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올해 많이 하락했고 유가도 낮고 이런 공급적인 요인이 좀 저물가를 좀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뭐 크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한국은행은 작년 농산물 가격이 높았다. 그래서 기고효과 똑같은 얘기네요, 그죠? 작년에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좀 높았나 봐요.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니까 물가 하락의 요인이 된다. 똑같은 얘기를 했고요. 연말부터는 물가가 반등한다. 아마도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한 10월이나 11월까지는 물가가 마이너스를 계속 찍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2월이나 1월 이때부터는 물가가 좀 반등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어제죠, 어제 9월 30일 어제 한국은행이 보고서 주요국 물가 하락기의 특징이라는 보고서를 내놔요.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너무 크다. 그렇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로 보고서를 좀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또 이 시장의 관심이 이제 이 물가 하락과 디플레이션의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아마 자체 보고서를 좀 발간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잠깐 짚어볼게요.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좀 인용을 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플레이션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한데,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에서 물가가 떨어져야 된다. 범위의 문제를 얘기했고요. 물가가 또 계속 오래 떨어져야 된다. 지속성의 문제를 얘기했죠. 그 두 개를 한국은행이 딱 거론을 합니다. 우선 지속성의 문제를 보죠. IMF는 2년 이상 물가가 하락해야지만 디플레이션이라고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한국은행의 보고서 요약을 좀 말씀드리면은, 경제협력기구, 개발기구 36개국 중에서 홍콩,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등 물가 하락 경험이 있는 일부 아시아 국가 등 총 41개국을 대상으로 90년부터 조사를 해보니까 총 356회의 소비자 물가 지수 하락이 발생을 했다. 그러나 물가 하락 대부분은 2분기 정도만 이어졌고 하락폭도 제한적이었다. 네, 2분기는 뭡니까? 6달이잖아요. 2년에 한참 못 미치죠. 그러니까 물가 하락의 대부분은 잠깐 그냥 물가가 빠졌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범위의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소비자 물가 대상 품목 중 가격 하락 품목의 비중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일본, 홍콩 등에서 물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된 시기에 가격 하락 품목의 비중이 50에서 7%나 다르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물가는 조사 대상 중에서 한 30% 내지는 30% 이하로 물가가 하락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었던 일본, 홍콩 등에서 장기간 물가가 하락했을 때는 그 물가가 하락하는 품목이 비중의 50에서 70%였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제품들이 물가가 빠졌다는 거죠. 근데 홍콩, 일본 사례를 보니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굉장히 제가 잠깐 봤지만, 어제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좋은 지적이에요.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을 아직 지속성 문제나 범위 문제에서 아직 상관은 없다. 제가 서두에서 한번 이미 결론으로 말씀드린 거죠. 우리나라 아직 디플레는 아니다.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이 조사 기간이 90년부터 올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부터 올해까지는 사실 글쎄요,
금융위기가 잠깐 있고 IMF가 뭐 IT 버블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좀 고령화가 별로 대두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중국 사이클도 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80년대는 일본 사이클이 컸죠. 90년대는 미국 사이클, 그 다음에 2000년대는 중국 사이클이 크게 있었어요. 80년대 일본이 대호황, 90년대 미국이 대호황, 2000년대는 중국이 대호황, 이런 글로벌리 대호황 대장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비교적 고령화나 어떤 이런 수요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웠고 경제성장이 굉장히 꾸준히 된 그런 기간이라고 봐요. 이런 기간에 조사를 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때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건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장기간, 다양한 기간을 분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네. 한국은행 보고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일단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IMF에서 만드는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해외에서 측정하는 디플레이션 지수가 있는데,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 구성 요소가 이렇다고 합니다. 물가가 일단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생산이 많습니다. 물가와 생산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11가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거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이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0.5를 넘으면은 디플레이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비록 1분기까지 자료긴 하지만 0.2가 채 안 돼요. 이게 0.16이었나 그렇고 0.19인가 그럴 겁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IMF의 어떤 분석 결과로 봤을 때도 아직 디플레이 우려는 낮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디플레이션 우려의 배경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디플레이션은 지금 아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자꾸 나오고 있고 왜 어떤 요인들이 있나. 고령화가 제일 크죠. 나이가 많으면 집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이미 다 구매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 커피나 마시고 여행 다니고 제품 수요가 떨어진다. 2011년 재패나이제이션, 이게 제가 이 금융시장에 바뀌는 주요한 변곡점이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쉐일혁명과 저유가, 미국에서 쉐일혁명이 일어나면서 물가가 계속해서 낮은 현상을 유지하는, 그래서 어떤 그 물가나 인플레이션 촉발을 유발하지 않는 유가가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불확실성,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지금 불확실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가게들이 소비하고 기업들이 투자하는 그런 데 있어서 좀 주춤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나 정책적인 요인 등도 좀 있겠죠. 예를 들면 올해 우리나라가 기후가 너무 좋았어서 풍작 작황이 있다 보니까 농산물 물가가 좀 하락하는, 이런, 올해 아마 우리나라 물가 영향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후 영향.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디플레이션을 볼 때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은 디플레이션은 이제 대부분의 어떤 제품 가격이 내려간다는 건데, 가격 내려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좋거든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안 하던 소비도 할 수 있겠죠. 가격이 싸면은 세일한다든지 가격 후려친다 이러면은 또 막 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언뜻 봐서는 디플레이션이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예요. 어디서 오느냐. 이 단순히 어떤 공급적인 요인,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잠깐 내려가면은 소비자들이 좋아하지만, 전반적인 총체적 수요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총체적 공급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런 큰 그림에서 디플레이션 발생 우려가 있다면 걱정스러운 재료입니다. 이 얘기를 또 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갖고 온 것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 한마디로 악순환입니다. 일단은 가게 입장에서 정리해 볼게요. 대부분의 자산이나 제품 가격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제품 가격이 안 오르면은 회사가 돈을 못 벌겠죠? 요 얘기네요, 그거는.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은 기업이 돈을 못 벌고, 기업이 돈을 못 벌면은 우리 근로자들 연봉 높여주지 못하잖아요. 투자도 못하고. 그러면 다시 또
노동자들은 돈을 연봉을 높이 못 받으니까 수요를 부진해지겠죠. 경기 침체 가속화되죠. 그다음에 가게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 내 자동차의 어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돈 좀 아껴 써야 되겠는데 소비 위축되죠. 그럼 상품 가격이 또 다시 하락을 하죠. 왜냐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가 또 떨이로 내놓겠죠. 그러면은 기업들은 또 싼 가격에 제품 파니까 마진이 안 나오니까 생산 고용 또 감소하죠. 경기 침체 가속화되죠. 금리와 부채를 보겠습니다. 물가가 하락합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 부담이 증가하거든요. 그럼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지금 부채 가격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산 가격을 매각하면은 자산 시장을 또 더 금매로 내놓으니까 뭐든 더 떨어지겠죠? 또 경기 침체 가속화되고. 이 얘기의 결론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기다림의 공포예요. 뭔가 떨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게는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금리 디플레이션 제품 가격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지잖아요. 금리 떨어지면은 더 싼 금리를 받아서 투자를 하겠지. 지금 막 급하게 투자를 하지 않죠. 금리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겠죠. 가게나 기업이나 계속 기다리려고 그럽니다. 이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오면. 그럼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계속 투자 안 하고 계속 소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무섭다. 참고로 이제 이 디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큰 사례로는 이제 1930년대 대공황, 그 다음에 1990년대 일본 대공황이, 일본 불황이 있죠. 이 두 개가 이제 대표적인 공황 사례로, 디플레이에서 공황 사례로 간 사례인데, 1930년대 초반에 보면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너도나도 불안과 걱정이 휩싸여가지고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돈 찾는 거 뭐라 그러죠? 네. 그게 4번인가가 와요. 엄청난 군중 심리가 작용을 한 거죠.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불안하니까 은행에 맡긴 돈도 못 믿겠다. 다 지부 장롱에 넣어놓겠다 해가지고 이 사태가 4번인가 일어납니다. 이 대공황 때. 계속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뺐다가 불안한데 또 빼자다가 예금 인출을 대규모로 하는 그런 사태들이 막 발생했다는 거죠. 계속 기다림의 공포. 돈 안 쓰고 기다리는 거죠. 위험한 일입니다. 가면 안 되죠. 자,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이 디플레이션 얘기가 이제 물가가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짚어보는 의미가 좀 있고요. 이게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면은 이제 디플레이션 전조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학자 오인이 말하는 디플레이션 기사 인용도 제가 좀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좀 했고, 여러 가지 디플레이션 대응 방법도 여기 했네요. 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요, 이번 달에 물가가 마이너스였다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는 걱정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이 우하향 추세입니다. 지금 한 달 마이너스를 잠깐 찍었다 이 걱정이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이 추세가 무섭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는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추세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반등할 때 정부는 팔아, 물가 반등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추세적으로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잠깐 반등하는 꼴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우리가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가 우하향을 하고 있고 마이너스를 찍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계속될지도 모른다. 이 걱정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한국은행이 얘기했잖아요. 연말에 물가 반등합니다. 요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진짜 연말에 물가가 반등하는지. 만약에 연말에 물가 반등 안 하잖아요? 그럼 이 정부의 예측이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하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부가 어떻게 디플레이션을 방지할 건지 한번 좀 대책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학자 오인이 말하는 디플레이션, 여기서 좀 참고를 우리가 해보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디플레이션 대응 방법을 쭉 보니까, 소비 확대 중심의 재정 정책으로 변화. 재정 정책. 그다음에 선제적 대응 통한 세기업 주원. 기존 경제 정책 문제점 보완, 소득 이전 중심 재정 정책 탈피. 기업 자,
소비 확대 중심의 재정 정책으로 변화, 소득 이전 중심의 재정 정책에서 탈피해서 다른 재정 정책을 쓰자. 재정 정책을 쓰자가 공통적으로 두 분이 있네요. 제가 지난주에 그 정부요 미친듯이 돈을 풀어주시오 이런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얘기의 결론도 결국은 이 두 분이 얘기한 거랑 저도 똑같은 얘기예요. 정부가 나서야 돼요. 제가 보기에도 이 가게나 기업의 직을 맡길 때가 아닙니다. 돈을 풀어야 됩니다. 정부가. 디플레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지난번에는 다른 요인 때문에 풀어야 된다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경제는 심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디플레이션도 결국 그런 심리의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된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이나 또 저희 IMJ 파이낸스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런 우리나라 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아침에 나온 요 따끈따끈한 보고서와 기사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로 마치겠고요. 제 다음으로는 또 저보다 뛰어나신 닥터남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